애니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악당일 텐데요. 메인 빌런이 얼마나 강한가 혹은 얼마나 포스 넘치는가에 따라서 작품이 흥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속에 등장했던 매력적인 빌런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모두 매력적인 캐릭터라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펀맨의 보로스입니다. 세계관 최강자인 사이타마가 처음으로 인정한 강자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이타마가 진심 펀치를 날린 상대이기도 합니다. 보로스는 자칭 우주 최강이라 자신을 설명하고 더 이상 상대가 없어 무료함을 느끼고 여러 우주를 떠돌며 강자와 대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타마와 맞붙게 되고 패배하게 되죠. 1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두 강자의 대결은 레전드로 남을 명장면이 쏟아졌는데요. 가히 미친 퀄리티와 연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보로스만큼 강자로 각성한 가로우와 사이타마의 대결이 리메이크로 그려질 텐데요.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귀멸의 칼날의 코쿠시보입니다. 최종 보스인 무잔이 아니라 왜 코쿠시보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잔은 완결에 다가갈수록 워낙 찌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에 선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에 반해 상현 1의 코쿠시보는 세계관 최강자 요리치의 형이자 달의 호흡을 사용한 검사인데요. 최종 보스라 해도 될 만큼 포스와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기술 또한 간지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나름의 강자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세 번째는 헬싱의 소령입니다. 소령은 사이코패스 혹은 또라이 캐릭터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외형만 보면 160cm라는 단신과 육덕진 체격, 게다가 도대체 어떻게 SS에 들어간 거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사격 실력 등 얼핏 보면 찌질해 보이지만 사실 작중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광기와 포스를 발산한 기인이자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만 충실한 전형적인 악당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나 성격은 헬싱의 등장인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강렬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최종 보스라면 엄청난 마법과 육체적 피지컬, 간지가 넘치는 외형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령이 보여준 미친 강기는 매력적인 최종 보스로서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드래곤볼의 프리저입니다. 90년대 전설적인 만화죠.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 빌런이 프리저인데요. 작중에서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강함을 보여준 데다가 그 임팩트와 포스가 더할 나위 없이 최강이었기 때문에 팬덤에서는 초월적 강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손오공이 처음으로 초사이언이 되었던 전율의 순간도 이 프리저와의 대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가장 큰 빌런으로 남게 되었죠. 다섯 번째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시가라키 토무라입니다. 주인공인 미도리아 이즈쿠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미도리아는 히어로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상황 판단력은 뛰어나지만 개성을 막 얻은 바람에 잘 다루지 못하는 유아로 평가받은 적이 있고 시가라키는 능력이나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부족한 점이 사건을 겪을수록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시가라키는 272화를 기점으로 심리적 리미터가 완전히 풀려버린 듯 붕괴를 사용해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킬로미터 단위의 범위를 한 번에 분해해버렸고 인간의 족쇄에서 해방된 초월자라고 평했을 정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빌런이라서 더욱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생수의 고토입니다. 기생수는 징그럽고 잔인해 보인다는 선입견 때문에 안 보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한번 보시면 엄청난 몰입감을 느끼실 레전드 애니입니다. 스토리, 전투씬, 음악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죠. 고토는 기생수의 최종 보스인데요. 머리를 포함해 신체 대부분을 기생생물 5수로 대체해 상식 이상의 내구도와 능력을 가진 최강의 기생생물 군체로 기생생물들이 각각의 사지를 맡고 있으며 군체의 주도권은
머리 부분에 기생 생물이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기생수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한 마리만 몸에 기생하는 데 반해 고토는 5마리가 기생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위압감을 전달합니다. 주인공 시니치가 고토를 이길 수 있을까?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점에서 빌런으로서 매우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 보여집니다. 7번째는 원피스의 검은 수염입니다. 빌런하면 원피스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 원피스 내에서 수많은 빌런 캐릭터들을 놔두고 왜 하필 검은 수염인가 라고 의아하실 텐입니다. 그 이유는 검은 수염이 루피의 라이벌로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같은 D의 일족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루피와 반대로 티치는 지배를 추구합니다.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았다면 티치는 바다의 지배자였던 지백의 의지를 이어받았죠. 검은 수염은 겉으론 멍청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능숙합니다.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인물로 자리매김했기에 이무와 함께 최종 보스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력적인 악역 캐릭터라 생각되었습니다. 8번째는 헌터 x 헌터의 메르엠입니다. 키메라 엔트 편의 최종 보스로 그 강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팬들에게 깊이 각인된 캐릭터인데요. 공식 캐릭터북에 공개된 스펙을 보면 그래프를 뚫은 유일한 존재이고 탄생 직후부터 그래프를 초월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테로 회장과의 대결과 코무기를 만나 변화하는 모습 등은 헌터 x 헌터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죠. 9번째는 블리치의 아이젠 소스케입니다. 호정 13대 5번대 대장으로 갈색 머리에 갈색 눈과 안경을 낀 모습이 마치 한류 스타 배용준과 닮았다는 평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이젠은 블리치의 세계관에서 정상급의 강자인데요. 특히 전력으로 분류될 정도의 정상급 영악과 전투기량, 뛰어난 지략과 특출난 참백도 능력을 모두 갖추었고 상기의 능력치가 잘 어우러지며 시너지를 발휘하는 밸런스형 강캐입니다. 붕옥에 의존 없이 아이젠의 사신으로서의 순수 역량만 해도 이 정도이죠. 만약 붕옥의 힘을 빌린다면 아이젠은 무얼 이치고나 영왕과 비슷한 수준의 세계관에서 신적인 존재로 격상될 정도입니다. 10번째는 나루토의 페인입니다. 페인은 범죄 닌자 조직 아카츠키의 리더였고 뭔가 신비롭고 베일에 쌓여 더욱 매력적이었죠. 아카츠키 편은 그 인기만큼이나 연재 당시 엄청난 화제성을 자랑했고 페인은 카게급의 실력자들의 집단인 아카츠키의 리더였던 만큼 엄청난 강함과 포스를 선보였습니다. 제2차 닌자 대전 당시 닌자의 정점이라고 불린 한조를 혼자서 쓰러뜨리고 그 세력을 모조리 제압해 비마을의 내전을 홀로 종결시켰으며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전설의 3닌자 중 한 명인 지라이아를 처치했죠. 이후 츠나데는 본인 스스로도 지라이아가 당했다면 남은 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할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인기 절정의 애니나 만화의 공통점은 그 빌런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